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항상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토플 선생님 신은미입니다. 자,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밝았는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하려는 여러분들께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열공팩을 만들었는데요. 자, 제가 작년에는 이런 선물 드렸었죠. 미국 일주. 그래서 21일 동안 뉴욕에서 LA까지 쭉 같이 여행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드렸었는데 올해는 일단 지금 새해가 밝았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게 좋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패키지 선물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제가 드리려고 했었던 건 기출 분석 그리고 2018년 어떻게 시험을 보면 좋을지. 자, 일반적으로 뭐 난이도가 예전보다 어려워졌어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정도의 분석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자, 어떻게 분석해 드릴지.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분석을 해드리고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세부사항 유형. 세 번째, 주제 찾기 문제 유형. 그리고 관계 보기 유형. 마지막으로 더미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어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어는 제가 주제로는 이렇게 잡았어요. 듣보 단어의 화려한 변신. 자, 사실상 진짜 듣보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보고 있었던 단어들인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가 조금 달라져요. 단어라고 하게 되면 PBT, CBT, IBT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험이 나오든 사실 ETS가 줄 단어는 한정돼 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는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이 단어 문제를 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새롭게 추천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admiration 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admiration 숭배하다, 숭상, 그죠? 그리고 존경 이런 뜻은 전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단어를 시험에서는 high opinion 그리고 strong commitment 이런 새로운 단어들을 제시를 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았다라는 성질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렇죠. 자, high opinion하고 strong commitment 중에서 정답은 high opinion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 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장하고 있었는데 영영사전의 어휘의 동의어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영사전에 정의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조금씩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부사항 유형. 세부사항 문제 유형은 기본적으로 지문의 내용이 문제에 거의 그대로 제시가 되는 문제 유형인데 자,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냐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명백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고민만 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부사항 따위는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명백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자, 식물이 땅으로 이주했을 때 이 땅이라는 것이 스트러글했어 라고 하게 되면 자, 스트러글 불모에, 그러니까 육지 아무것도 살지 않았어 라는 이 구문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답에서 바꿔놓았냐면 the land at the time, 그 당시의 땅은 terrain을 the land로 바꿔준 거고 it was settled by plants. 자, 식물이 이주했을 때 라는 조건을 다시 한번 주고 lacked any lives, 생명체는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었던 바로 이 구문이 straw, 불모의 이란 단어를 받아주고 있구나.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동의어 정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게 세부사항 문제 유형이야. 세부사항 문제는 오히려 더 난이도는 쉬워졌다. 자, 그 다음에 세부사항 문제 유형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늘상 공부하던 동의어, 일반화, 그리고 논리 구조 정도만 보게 되면 세부사항 문제는 예전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 이 문제가 ETS가 나에게 이렇게 쉬운 답을 줄 리가 없어. 조금 더 어려운 답이 나왔을 거야. 꼬아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부사항 문제에서 오히려 점수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문에 나왔던 거 그냥 기초 그대로 가주는 걸 좋아한다. 자, 그러면 주제 추론 문제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주제 추론 문제형은 팩트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시험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건 rhetorical purpose 문제 유형입니다. 자, rhetorical purpose 문제가 Why does the author mention? 자, 작가가 이 말을 왜 했어요? 작가가 이것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라는 문제가 나왔었을 때 자,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포인트가 예전에는 앞에 나왔었던 주제문을 거의 그대로 써주는 아주 눈에 확 띄는 주제가 나왔던 반면에 주제 추론 문제형은 점점 어려워지고 답변 자체는 좀 더
모호해졌다라는 게 이 문제들,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정답이 안 보일 때 이 테스트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과 단락의 시작점의 소재를 이용을 하는데 제목하고 단락의 소재를 이용을 한다고 해도 답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것. 오답 제거. 자, 이 테스트는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명백하게 준다. 정답을 명확하게 주던가 정답이 베이그할 때는 오답을 명확하게 준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줄 때는 오답을 명확하게 풀면 자, 여기가 오답이야. common error의 특징들 있죠. 지문에 안 나왔던 얘기. 지문에 나온 정보를 반대로 기술한 것.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오답이 명백하기 때문에 팩트 문제 풀 때보다도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구성 문제. 구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좀 단락이 길었을 때 그리고 단락 내부의 접속사가 많이 사용되었을 때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자, 이런 문제 유형들은 안타깝게도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서 사실상 단락이 길어지고 문제가 길어지면 해석을 하기 어려워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행복한 사이트는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포인트만 제대로 잡고 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자, 문제는 더 많아졌지만 구성을 보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어와 접속사. 자, 괜히 주어인 게 아닙니다. 한 문단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주어가 바뀌었어 라고 하면 소재가 바뀌었구나. 각 문단에서 갑자기 접속사가 등장하면서 논리 구조를 바꿔준다? 아, 여기 흐름이 바뀌었구나. 요렇게 바뀌는 곳에서 문제가 하나씩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어 변화와 접속사 변화만 제대로 본다면. 그런데 이건 여러분 사실 저랑 투투앱을 가지고 늘상 하던 거니까 아, 이 문제 풀 수 있겠구나. 바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요런 문제예요. 자, 다음 중에서 이 미국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했던 이유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예시로 나왔는데 자, 제가 이제 지문을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지문은 사실 시험에 나왔었던 지문의 한 반 정도밖에 제가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자, 첫 번째 Some American은 European Ancestors가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미국 사람입니까? 유럽에 살던 조상들입니까? 그죠? 유럽에서 조상이에요. 아까 문제는 나에게 분명히 뭘 물어보고 있었냐면 문제는 미국 사람들에 대한 특성들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왜 미국인들이 서쪽으로 이주했니? 라고 물어봤는데 단락의 시작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주르륵 내려가 볼까요? 중간에 moreover 보이시나요? moreover 자, moreover 앞이랑 연결되지만 살짝 소재는 바뀌었어 라고 하면서 European Society 역시 유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접속사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however 보이면서 in American Society 여기서부터가 미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구나.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미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아, 여기 나왔었던 얘기는 미국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한 이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앞쪽에 있었던 건 전혀 상관없었던 얘기구나.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접속사만 조금 정확히 보고 지문의 각각 단락의 문장 시작점의 주어만 제대로 봐도 사실 문제 풀기는 굉장히 좋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덤이에요. 덤이 작년에 더미가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더미가 많아지면서 사실 더미가 계속 출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아졌다는 얘기는 숫자도 많아지고 사실 우리가 받는 횟수도 많아졌어요. 그죠? 자, 더미가 많아지면서 더미만 많아진 게 아니라 각각의 학생들이 받는 지문의 세트도 계속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교실에서 서로 완전 다른 지문들을 풀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더미가 나타났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일단 더미를 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60분짜리의 지문 3개짜리는 일반적인 전체 3개가 다 시험의 점수로 채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4 지문을 주면서 80분 동안 푸세요 라고 하면 그들 중에 하나가 더미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시험을 많이 보니까 딱 보면 더미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더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일단 ETS의 목적은 이겁니다. 문제를 새롭게 개발했는데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난이도를 높게 책정을 해서 문제를 주었는데 이 문제를 학생들이 못 푼다라고 해주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우리가 냈던 문제가 난이도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이 더미 문제인데 더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하고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미가 처음에 딱 나오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고양이를 한번 보실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테스트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더미를 내시면 어떡하라고요?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진짜 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더미 문제는 사실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게요. 성적이 더 잘 나온다. 특히 리딩에 더미가 나왔어 라고 하면 더미 문제 여러분들이 풀었던 지문들 중에서 제일 어렵고 문제에 답변 맞추기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조금 더 평이하고 이렇게 더미가 들어가면 약간 여러분 긴장해서 문제를 푸시거든요. 성적은 더 잘 나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리딩에서 더미를 받는 게 리스닝에서 더미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잘 안 들리잖아. 그러면 리딩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그냥 시간만 놓고 보더라도 리딩에 더미가 나오면 20분, 리스닝에 더미가 나오면 30분을 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20분에서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아주 총긍정적인 마인드로 자 시험에서 1교시에서 여러분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그날 시험이 제대로 된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미가 오히려 나는 80분을 항상 준비를 하고 더미가 나왔어라고 하면 예!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게요. 그래서 더미가 나왔을 때도 씩씩하게 문제 푸시고 그 더미가 다 풀고 시험 문제를 마치고 여기서 나올 때는 이렇게 춤도 추고 엉덩이도 흔들고 하면서 토플 오늘 졸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그런 시험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본강에서 만나고요. 여러분 지금 2018년 정말 화이팅 하시고 점수 제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점수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